기사친구의 한미정입니다. 정보통신 일반에서요. 이번에는 통신 프로토콜에 관련된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RTU-T X 시리즈 공고안 중에서 공중데이터 네트워크에서 패킷형 터미널을 위한 DC와 DT 사이의 접속 규격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 그냥 우리가 배운 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X.25 이거밖에 없는데 괜히 문제 어렵게 그냥 설명한 겁니다. 자, RTU-T X 시리즈, RTU-T라는 이 협회가 어떤 협회였죠? 어떤 국제 표준 관련 기구들이 DC하고 DT하고 컴퓨터하고 모뎀 이 사이에 정기적인 어떤 규격을 위해서 통일시킨 거예요. 표준을 제정한 겁니다. 표준을. 그래서 표준을 제정하는 기관이 RTU-T라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준안을 제정을 하는데 RTU-T라는 이 곳에서는 V 시리즈와 X 시리즈 두 개를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V는 어떤 거냐면 아날로그에 대한 겁니다. 아날로그. 그 다음에 X에 대한 거는 디지털에 대한 겁니다. 디지털. 그래서 그 X 시리즈는 디지털이라는 내용이고 문제가 다르게 출제된다면 디지털에 관련된 인터페이스는 어느 것인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 X 시리즈 공간 중에서 요런 거는 X.25 우리 이거 하나밖에 안 배웠습니다. 요거 그냥 외워두십시오. 외우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V 시리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날로그고요. 자, 근데 자, EIA라는 또 협회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또 어떤 걸 했냐면 RS232C라는 걸 또 표준을 발표했거든요. 이게 이제 또 DT하고 모뎀하고 그 중간에 표준화를 위해서 정해놓은 규격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 RS232C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이것이 이제 EIA라는 미국 전자공업협회라는 곳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건데요. 총 핀수가 25개라는 거 중요하다 그랬죠? 이거 문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2번 핀, 3번 핀 요거 두 개만 외워주세요. 예, 2번은 송신, 그 다음에 3번은 수신. 자, 이 핀이 뭔가 연결시키는 핀이 이렇게 25개 있다는 얘기죠. 그 25개 중에서 2번하고 3번은 요렇게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25개라는 것과 2번과 3번이라는 요 두 개의 특수한 송신 기능과 수신 기능만 외워두시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이렇게 해서 정답은 다 하고요. 2번으로 넘어갑니다. 정보통신 관련 프로토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인가? 자, 문제를 보니까 나, 다, 라가 있는데 자, 가가 정답인데요. E, B, C, D, I, C는 이게 코드죠, 코드. 네, 프로토콜이 아닙니다. 프로토콜은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게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BSC, 그 다음에 SDLC, 그 다음에 HDLC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는데 우리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모든 프로토콜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자, BS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문자 방식의 프로토콜입니다. 그냥 대체적인 개념만 그냥 알아두세요. 자, SDLC가 있는데 이거는 비트 방식의 프로토콜이고요. 자, 그 다음에 HDLC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비트 방식의 프로토콜인데요. 자, HDLC가 단방향 통신입니다. 단방향 통신에 이용되는 그런 건데 단방향도 되고 단방향도 되고요. 반이중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전이중도 됩니다. 자, 모든 게 다 되고요. HDLC가 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HDLC가 조금 중요하게 이제 시험에도 자주 한 번씩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 비트 방식 프로토콜인 HDLC가 전송 효율이 가장 좋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송 효율이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게 위에 있는 SDLC라는 것은요, 단방향, 반이중, 전이중 모두 지원을 하는데 네트워크 구조나 기기의 종류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프로토콜 하나하나를 모두 다 외울 시간은 없고요. 우리 기능사 수준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프로토콜에 관련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아닌 것은 맞는 것은 이렇게 고르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1번 E, B, C, D, I, C라는 것은 코드였습니다. 코드. 아스키 코드처럼 그렇게. 자, 정답은 가고요. 3번으로 넘어갑니다.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 공고하고 있는
7계층 중에서 최하위 계층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프로토콜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총 7개 중에서 순서대로 따지는 그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 아니면 제일 밑에 거 뭐냐, 제일 위에 거 뭐냐, 이거에 출제될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물리가 됩니다. 물리. 그 다음에는 데이터 링크입니다. 연결을 더 확실하게. 데이터 링크. 그 다음 뭔가요? 여러분들 말씀해 보세요. 네트워크이죠? 네트워크. 네트워크 다음에는 전송 계층입니다. 전송. 그래서 이까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고요. 그 위에는 그냥 무시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세션 계층 있고, 아, 발음 정말 어렵네요. 세션 계층입니다. 세션 계층이고요. 그 다음에 표현 계층입니다. 표현 계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응용 계층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7개 계층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순서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순서대로. 지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통신 프로토콜에는 이거 그냥 이거 순서 하나는 꼭 외우십시오. 순서 외우시고, 최하위는 물리가 됩니다. 물리. 그래서 최하위 계층은 물리 계층이 됩니다. 정답은 다가 되겠습니다. 자, 4번. EIA의 RS232C 이거 나온다 그랬죠. 이거 접속 방법과 같은 내용을 기술한 ITU-T의 공과는, 문제가 이게 25핀이다라는 거 이거 나왔으면 좋겠는데, ITU-T의 공과안하고 같은 맥락을 이루는 그 공과는 무엇인가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외우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V.24라는 이 공과입니다. 자, V 시리즈하고 RS232C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외워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ISO OSI 7계층 참조 모델의 계층 레벨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물리 계층 맨 하위였죠. 하위. 최하위. 그 다음에 응용은 최상위였죠. 데이터 링크는 물리 다음에 있는 거였죠. 자, 전기 계층이라고 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7개 계층만 외워주시면 이런 문제들만 나오면 다 맞출 수 있겠죠. 자, 6번입니다. ISO의 OSI 참조 모델의 최상위 계층은 뭐냐? 최상위, 방금 설명했죠. 응용 계층입니다. 응용을 할 수 있는. 자, 응용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거냐면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직접적으로 인터페이스 하는 그런 부분이 응용 계층입니다. 그래서 뭐 각종 파일의 처리를 한다거나 파일을 전송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 이런 계층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인터페이스가 되는 겁니다. 자, 7번입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감시 시퀀스의 전송 제어 문자 중 감시 시퀀스 이런 거 단어, 와, 이거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뒤에 ACK라는 거 이제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자, ACK라는 것은 별건 아니에요. 그냥 정답은 가고요. 오류 검출 결과 정확한 정보를 수신한, 네, 정말 오케이 했다. 오케이. 에크 이겁니다. 오케이의 뜻이 에크거든요. 오케이, 이게 ACK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크 N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거는 no라는 얘기거든요. no. 그래서 부정의 의미는 나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지금 그 문제는 에크만 지금 출제가 됐는데, 에크는 오류가 검출이 됐으면 정확한 정보를 수신하였음을 나타내는 그 오류가 없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런 정확한 정보가 나왔다, 됐다, 오케이 했다, 이 의미를 ACK라는 것으로 제어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보내주면 정확하게 왔구나, 이제 수신 측에서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송신 측에서 어떤 데이터를 보냈는데, 수신 측에서 받으면서 이제 ACK라는 것이 이제 수신해서 ACK라는 것을 보내면 송신 측에서는 내가 제대로 보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똑같은 걸 다시 안 보내도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신 측에서 내 잘 받았다, 나 잘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나 잘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것이 ACK, OK 사인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통신 프로토콜 간단하게 몇 문제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신 프로토콜에서는 7개의 계층만 외워주십시오. 순서대로. 다른 문제들은요, 별로 그렇게 뭐 중요한 문제들은 없는데 7개 계층만 알아두시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더 많이 출제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신 프로토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